자, 오늘은 페이지 236페이지 4단원 정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은 쉬운 것과 어려운 것 두 가지를 배웁니다. 왜 여기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나가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4단원의 메인 이벤트는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을 배우려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를 섞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물이 나오면서 중성이 되거든요. 이 중화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화 반응은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생각보다 뒤지게 어렵습니다. 요번에 고3 모의고사에서도 중화 반응과 양적 반응 두 개의 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화학원의 1등급 컷은 45점. 중화 반응, 양적 반응 풀지 말아도 1등급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치? 그만큼 양적 반응과 중화 반응은 고3 애들이 다뤄야 하는 문제 중에 가장 최고 난이도가 되는 겁니다. 이 중화 반응이 최고 난이도예요. 이걸 나가기 전에 산과 염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배우는 단원이 지금 우리가 하는 식이에요. 기본기를 연구하는 걸 시간 오래 걸리는 것보다 실전 문제를 익히는 게 더 좋겠죠. 중화 반응을 왜 이렇게 뜸들이냐면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고요. 중화반응 문제 푸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기말고사 시험 대비 좁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나가주는 거예요. 좋나요? 자, 중화 반응을 나가기 앞서서 이 앞단원은 뭐야? 산과 염기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산과 염기. 그리고 이 산성과 염기성을 표시하는 방법이 뭐냐면 pH를 가지고 표시합니다. 요거 상식이죠, 그죠? 요 pH를 가지고 연구하는 요 내용이 4단원에서 나오는 계산형 시험 문제입니다. 계산을 졸라 빨리 하셔야 돼요. 이 pH에 관련된 내용. 왜냐하면 이 pH를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몰농도 이렇게 쓰면 이 pH를 구하는 방법이거든요.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그렇다면 몰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몰농도. 몰농도 어디서 배웠어? 1단원에서 배운다는 거죠. 1단원에서 배운 몰농도를 4단원에서 다시 시험 봐요. 중화 반응 파트까지 모두 다가 몰농도 이래요. 그러니 1단원에서 살짝 농도 파트를 지나쳤으면 4단원에서 농도 파트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막 수업 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러면 몰농도가 뭐지? 이래버리면 여기 파트는 버벅버벅 되는 거예요. 됐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이것도 다시 해야 되지. 로그 수학이에요. 그것도 다시 해야 되지.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 파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해 줄 건데 산과 염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성격은 뭔지 이런 걸 배우고요. 그리고 pH를 가지고 노는 방법들을 알려줄 겁니다. 단 내가 수업 시간에 적어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자료들을 박스 쳐서 적어줘요. 얘도 문제 풀 때 필요한 자료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6개를 딱 정해놓으면 더 이상 벗어나는 시험제는 없으니까 그 녀석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적어주면 꼭 받아 적어서 나중에 꼭 익혀낼 수 있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산염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오는 단위 산염기. 먹어서 신맛이 나요? 산이요? 먹어서 쓴맛이 나요? 염기요? 됐나요? 니네들이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 중에 시다라고 느끼는 음식들은 거의 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일에도 물론 산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먹어서 쓴맛이 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래 약 먹으면 쓰지. 약은 거의 대부분 염기성 성분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셨나요? 그런 것들은 예전 내용들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기 때문에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따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이니까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배울 거예요. 되셨나요? 오늘 수능 문제 2문제가 나와요. 여기서 pH에 관련된 문제 하나랑 산염기에 관련된 문제 하나가 나오는데
수능에 먹으면 신맛 나요 이런 게 나오겠니?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내용 중에 수능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좀 2학년스러운 거 한 이쯤에서 쓰면 되나요? 자, 오늘은 먼저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시작해요. 여기 파트 어렵지 않고요. 계산형 시험 문제도 없으니까 개념 정리를 살짝만 해주세요. 도대체 산은 무엇이냐? 도대체 염기는 무엇이냐? 예전에는 산염기를 딱 한 가지 종류로 배웠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2학년이 되면 산염기의 종류는 정의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배워요. 그래서 정의한 사람을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산염기를 정의한 사람 이름이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산과 염기를 정의했습니다. 아레니우스가 정의한 산은 뭐냐면 전제 조건이에요. 물에 녹아야 돼요. 물에 녹지 않으면 산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면 H 플러스를 내놓는 애를 산이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됐죠? 산의 정의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를 내놓는. 그럼 염기의 정의는 뭐니? 염기 역시 물에 녹아야 합니다. 물에 녹지 않는 애는 염기라고 쓸 수 없어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를 내는 애라고 정의를 했어. 이게 아레니우스의 정의예요. 니네들이 알고 있는 여태까지 익히 알고 있는 산염기는 다 아레니우스 거예요. 먹어서 신맛 나요? 수소이온 때문이거든요. 먹어서 쓴맛 나요? 수산화이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 니네들이 알고 있는 산염기는 아레니우스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올라오면서 산염기를 배웠다면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배웠겠지, 그지? 수능에 나오겠니?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2학년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아레니우스는 내신용으로 살짝 배워주고 넘기는 거예요.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물에 반드시 녹아야만 해요. 그 상태일 때만 판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직 안 녹은 고체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안 녹은 액체는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어요. 아직 안 녹은 기체도 산염기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되게 조건이 까다롭죠. 그러니 범위가 되게 좁은 거예요. 산염기. 뭐만 가능해?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일 때만 가능해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는 수용액일 때만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NH3 기체의 산이니 염기니 판별할 수 없어요. 그게 궁금했었던 거죠. 판별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나타난 사람이 브랜스테드 로울입니다. 브랜스테드 로울. 여기가 체크예요.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은 산염기를 정의할 때 물에 녹아 이런 단어 쓰지 않아요. 뭘 쓰는 거냐면 얘는 무조건 수소이온을 주는 애. 수소이온을 주기만 하면 얘 브랜스테드 로울이의 산이에요.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산염기는 사람 이름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산염기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여기에서의 포인트. 두 번째, 그렇다면 브랜스테드 로울의 염기는 뭐니? OH를 내는 애가 아레니우스 거였다면 얘는 H 플러스를 받는 애. 이렇게 정의가 돼요. 수소이온을 주면 나 산, 수소이온을 받으면 나 염기. 됐나요? 그럼 OH가 분자 내에 없어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죠. OH를 내놓지 않아도 산염기를 정의할 수 있죠. 조금 더 덩어리가 커진 거예요. 됐나요? 또 하나, 얘는요, S 가능하고요, L 가능하고, G도 가능하고, H도 가능해요. 전부 다 돼요. 그러니 브랜스테드 로울이는 꽤 많이 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의 포인트는 브랜스테드 로울입니다.
되셨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 상식. 수소 이온 알고 있죠? 수소 이온의 다른 이름. 수소 이온의 다른 이름.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아니? 이거 뭐라고 읽어요? 수소 이온의 다른 이름. 이렇게 써놓고 다른 이름을 불러. 그것도 상식이야. 정답.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수소 이온은 수소 원자가 전자 하나를 버리면 생겨나죠. 수소 이온은 원자핵만 갖고 있는데 중성자도 없어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다른 말로 양성자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양성자를 주는 애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 양성자를 받는 애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염. 꽤 확장된 개념 맞죠? 모든 교과목에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원래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그건 원래 배웠었는데 없어졌어. 그래서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잘 배우시고요.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다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문제 풀다 보면 꽤나 많은 것들이 나와요. 3단원과 연결되는 애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3단원이 해당되니까 여기 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요거 심화 과정입니다. 창문이 열렸나? 왜 이렇게 시끄러워? 닫아쳤는데 이렇게 시끄러워? 비가 오는 건가?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났죠, 그죠? 역대급 태풍이랍니다. 60m/s예요, 속력이. 이래 60m/s면 자동차로 달리면 몇 킬로로 달리는 건지 알아? 20m/s짜리가 자동차로 달리면 72km/h예요. 30m/s로 달리잖아요. 자동차로 108km/h입니다. 자동차로 100km 달리면 과속이에요. 막 삐링삐링 거릴 때 있죠. 고속도로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의 속력이 30m/s예요. 그럼 60m/s는 장난쳐? 이거의 2배죠. 200km도 넘지. 그 바람이 오고 있대 지금. 야 진짜 이게 뭐야. 태풍 진짜 대단하죠. 태풍 진짜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속도의 바람을 공기로 낼 수 있지? 자동차로 200 달리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속도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내 자동차의 맥시멈 속도는 280km거든요. 난 아직 200을 넘어본 적도 없어요. 무서워. 그런데 바람이 그렇게 오는데 얘네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바위도 날아갑니다. 200km. 장난 아니지. 빨리 지나가야지. 그쵸? 어저께 한 학생이 선생님 제주도 갈 거예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요새 제주도 비행기표 되게 비싼데 그랬더니 1,600원이던데요? 1,900원인가? 막 이러는 거예요. 우와 제주도 졸라 싸졌네? 막 이러는 거죠. 언제 출발할 건데 그랬더니 월요일 가서 목요일 날 오는 거야. 야 태풍 오는데 그랬더니 맞다 이러는 거야. 이런 역대급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지? 좀 들썩어서 부산을 통과할 예정이에요. 진짜 잘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요거 심화 과정이에요. 누가 만들었냐면, 요거 루이스란 사람이 만들었어요. 니네 이거 들어본 적 있지, 그지? 원자에 점을 찍은 사람이에요. 전자 점식을 개발한 사람이 루이스거든요. 그러니 이 루이스도 산 염기를 정의하고 싶었던 거야. 잘 봐. 내가 있었는데 수소이온을 휙 하고 내놓으면 나 산이 맞지? 그치? 수소이온을 받으면 염기 맞지? 그치? 그럼 수소이온은 산이니 염기니? 다시요. 수소이온을 내면 산이고요. 내가. 수소이온을 받으면 염기야. 내가. 그 수소이온은 이걸 산염기로 정의할 수 없는 거야. 브랜스테트로우리로. 요 녀석 수소이온을 이거 정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루이스가 만든 거예요. 됐나요? 요거 3단원과 연결돼서 니네 시험 볼 거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거야. 왜? 여기에 이 사람이 정의 내린 건 비공유 전자쌍입니다. 비공유 전자쌍.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3단원에서 배웠죠. 비공유전자쌍을 받는 애. 루이스의 산이라고 해요. 비공유전자쌍을 받는 애. 비공유전자쌍을 주는 애. 비공유전자쌍 주는 애. 그걸 루이스의 염기라고 합니다. 산염기를 정의할 때는 고등학교 때 산 맞나요? 쓴 맞나요?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내신에만 나옵니다. 이 사람을 구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합시다. EX. 문제를 한번 풀 수 있나요?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정의했어? 산을 뭐라고 정의했다고? 수소이온을 내놓는 애가 돼. 그래서 누군가가 있었는데 화살표 건너편으로 가면 수소이온이 나왔어요. 이런 관계식이 되면 이거 아레니우스의 산이에요. 얘가 아레니우스의 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수소이온을 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럼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어떤 꼬라지가 되면 돼? 화살표가 진행됐는데 여기 있는 무언가가 OH-를 바깥쪽으로 내놓은 거죠.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면 요거 아레니우스의 산과 아레니우스의 염기예요. 예를 들어볼게. HCl 닷서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뉘어지는 거 맞죠? 이렇게 화살표의 반대편에 H 플러스라는 식이 나오면 아 얘가 아레니우스의 산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치? 한 칸만 더 가볼까요? NaOH 짝대기를 그리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집니다. 화살표 건너편에 OH 마이너스가 나와있죠. 그러면 아 얘 아레니우스의 염기구나. 됐니? 그러려면 분자 내에 H와 OH를 가지고 있어야 해요. 됐니?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2 가면 H 플러스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거든요. 이래 물의 전기 분해할 때 한번 봐보겠습니다. 물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져요. 자 보세요. 얘는요. 짝대기 옆에 H 플러스 있지. 산인데? 얘 있지. 염기인데? 얘 산이야 염기야? 몰라요. 그래서 얘는 물은 산, 염기를 아레니우스의 방법으로 정의할 수 없어요. 물에 녹아야 되지. 물에 녹아서 산, 수소를 얘가 산이에요. 물에 녹는 애가. 그렇다면 물은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H3OH 아레니우스의 염기니? 됐어요? 이름은 메탄올. 얘가 만약에 CH3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진다면 요거 염기 맞죠? 그런데 얘는 이렇게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아요. 됐나요? 물에 녹이면 이 상태로 존재해.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한 번만 더요. C2H5OH 얘는 이름은 에탄올.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을 내놓더니 여기에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얘는 수산화이온이 아니에요.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얘는 이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올자로 끝나는 애는 산성 염기성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됐지? 아레니우스의 정의는 생각보다 되게 쉽죠? 별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한 칸 더 할게요. 우리의 포인트 EX 한번 배워보고 나면 이 브랜스테트 로우리가 왜 시험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이름은 브랜스테트 로우리. 얘는 잘 배워주세요. 이 녀석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면 얘요. 무슨 물질이 있었어? 더하기. 무슨 물질이 있었어? 짝대기. 자, 요런 꼬라지가 되면 브랜스테트 로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반드시 한쪽 물질에서 한쪽 물질 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고 H 플러스를 쓰시면 돼요.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 브랜스테트 로우리라고 쓸 수 있습니다. 수소 이온을 주는 애,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이 되고요. 수소 이온을 받는 애, 얘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가 되는 거예요. 괜히 요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 꼬라지가 돼야 돼요. 자,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EX HCl 더하기 H2O. 자, 일단 더하기 꼬라지 나왔지, 그지? 짝대기 가볼게요. 그러면 Cl 마이너스 더하기 H3O 플러스. 자, 됐니? 완성됐어요? 자, 화살표 칠 수 있겠어? 파란 화살표? 어떻게 화살표를 치면 이쪽 모양이 되겠니? 여기에 있는 애가 이쪽 편으로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는 화살표가 그려지죠. 요 관계가 완성이 되면 아, 얘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이구나. 아, 얘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구나.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항상 요 꼬라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저게 안 되면 안 돼. 한 번만 더 가볼까요? NH3가 있었어. 더하기 물을 넣었어. 그랬더니 얘 NH4 플러스가 되면서 OH 마이너스가 됐어. 됐니? 자, 그러면 얘 NH3는 OH가 없었죠. OH를 내놓을 수 없죠. 없으니까. 하지만 얘가 수소를 이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요꼬라지 완성되는 거 맞지, 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 얘가 수소이온을 줬구나, 산. 얘가 수소이온을 받았구나, 염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되셨나요? 할 수 있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별다른 예가 없어요. HCl과 더하기 NH3 짝대기를 그리면 얘요 Cl-가 될 건데 NH4 플러스를 먼저 쓸까요? NH4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럼 이 녀석도 화살표를 그릴 수 있겠니? 여기 있던 수소를 이쪽으로 전달해주면 H 플러스의 관계식이 성립하죠. 요 꼬라지가 완성이 된 거야. 그렇다면 준 애를 산, 받은 애를 염기라고 표시합니다. 누구의? 브랜스테트 로우리. 했죠? 어렵지 않지? 여기는 계산형 시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잘 봐. HCl이요. 산이죠. 여기도 HCl 산이죠. 여기 NH3 염기거든요. 그럼 여기도 NH3 염기죠.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은 산과 염기가 각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산은 그냥 산이지, 염기는 그냥 염기예요. 그런데 요거 한번 볼까요? 물은 아레니우스로는 정의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염기. 여기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인데 이렇게 산도 될 수 있고 염기도 될 수 있는 애가 있어. 그래서 브랜스테트 로우리는 한 칸 더 갑니다. 그게 뭐냐면 양쪽성 물질이라는 애예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정의로 정의하다 보니 양쪽성 물질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애. 그러면 내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야? 물이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애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내신용으로 외워주세요.
두 번째는 HCO3- 같은 애들이 있어요. HCO3-. 또 하나는 HSO4-. 요런 애들이 있어요. 하나 더 써보면 HS-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해요. 자, 정리 간단하게 했다가 지워버릴게요. 이거는 그냥 잘 보세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은 여기 했죠, 그죠?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 HCO3-라는 애는 전자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수소이온을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얘가 수소이온을 받으면 어떻게 돼? 수소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H2CO3라는 탄산이 됩니다. 우리 콜라 사이다에 넣어 먹는 애죠. 자연계에 존재해요. 그럼 얘는 수소를 받았으니까 뭘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 맞지?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수소이온을 버릴 수도 있어요. 수소이온을 버리고 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3 2- 형태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가 존재하는? 산으로 존재하는 거죠. 됐죠? 그 중간에 있는 애, 얘로도 존재하고 얘로도 존재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애, 요런 애를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맞아 정리해볼까요? HSO4-는 수소이온을 받으면 H2SO4라는 황산이 되고요. 얘 수소이온을 내버리면 SO4 2-짜리가 되죠. 어때? 이 상태로도 있을 수 있고 이 상태로도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고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구나. 양쪽성 물질이구나.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애도 많습니다. HS- 가면 수소이온을 받아서 H2S가 되고요. 황화수소라고 합니다. 황화수소. 얘 내리면 수소를 버리겠죠. 그러면 S2- 형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역시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 수소이온을 내줬으니까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중간에 있는 물질들을 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브랜스테트로우리는 아레니우스보다 좀 많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성립할 수 있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HCl.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 맞지? 그러면 얘는 아레니우스의 산은 안 되니? 되죠? 그죠? 그래서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이 될 수도 있고 아레니우스의 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고르는 거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H3요.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염기 될 수 있지? 그럼 아레니우스의 염기 될 수 있니? 안 돼요.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몸 안에 OH가 있어야 해요. 없죠. 그러니 될 수 있는 애와 되지 못하는 애를 살짝 골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여기 파트입니다. 브랜스테트로우리 덩어리 많죠, 그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염기를 정의하는 이 화학 방식은 가역 반응도 돼요. 다시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려면 이쪽에 있는 애가 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아까 받았던 산 H+를 다시 돌려주면 이렇게 갈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이쪽 편에도 산염기가 정해집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브랜스테트로우리의 산염기는 양쪽 방향의 산염기가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요.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그려지려면 이렇게 H+를 주고 원래대로 되돌아가야 되지, 그렇지?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쪽에 산,
이쪽에 염기가 존재하는 것 같죠? 그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수소이온을 주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화살표 그릴 수 있죠? 그렇다면 얘는 산이 되고요. 얘는 염기가 되는 거예요. 보셨나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산염기의 반응식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양쪽 편의 산염기가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얘를 묶어. 이쪽에 산과 이쪽에 염기를 묶어요. 산과 염기를 묶어. 됐니? 이쪽에 산과 이쪽에 염기를 묶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면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짝이라고 해요. 짝. 다시요. 짝산 짝염기의 개념이에요. 시험자 어떤 유형이냐면 HCl의 짝염기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Cl-요. 이렇게 답하는 거거든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NH3의 짝산은 누구니? 그러면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죠. 짝 관계 골랐을 수 있겠어? 이쪽에 염기가 있다면 이쪽에 산이랑 짝의 관계로 묶는 거예요. 그치? 산과 염기를 서로 반대편에 있는 산과 염기를 짝의 관계로 묶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쪽의 산과 이쪽의 염기를 짝의 관계로 묶고요. 이쪽의 염기와 이쪽의 산을 짝의 관계로 묶는 거죠. 그래서 브랜스테트 로우리는 너 산염기 누군지 아니? 첫 번째. 두 번째. 양쪽성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어? 세 번째. 짝의 관계를 풀 수 있겠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 네,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정의는 좀 많죠. 그래서 얘 기억, 니은, 디귿의 한덩어리 시험 문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을 여러 개를 주고 밑줄을 이렇게 거놓고 얘가 누구의 산이고 누구의 염기인지 고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우리는 브랜스테트 로우리의 초점을 갖춥니다. 그쵸? 자, 그럼 물, 신맛 나니? 아니잖아요. 물 먹으면 쓰니? 아니죠. 그럼 니네들이 배운 신맛이 나면 산이에요? 쓴맛이 나면 염기예요. 그 산염기를 정의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야? 아레니우스.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아레니우스만 배웠단 말이죠. 그럼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야 비로소 배우는 애가 브랜스테트 로우리죠. 얘가 수능 시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포인트 맞춰주는 이유 알겠죠? 우리 여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심화 과정이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심화 과정입니다. 자, 루이스. 루이스는 비공유전자쌍의 개념을 써요. 이거 니네 3단원 할 때 정리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H2O가 수소 이온과 반응하면 H3O 플러스가 돼요. 그치?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산소가 있었어. 동그라미 X에 H, 동그라미 X에 H,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여기까지 됐죠? 여기에 수소이온을 갖다 넣으면 요 수소이온이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에 낑기는 거예요. 됐니?
그렇다면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야? O 기준으로 동그라미 X의 H, 동그라미 X의 H, 동글의 H가 달라붙겠죠. 이렇게. 됐니? 원래 여기다가 이온의 이름을 이렇게 써서 얘가 지금 들어온 애야를 표시해야 되는데 화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들어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얘 표시법은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요. 바깥에다 플러스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애 얘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지 않겠니?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가서 받아야 되죠. 됐어요? 그럼 주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의 염기요. 받는 애를 뭐라고 한다고? 루이스의 산이요. 자, 수소이온 산으로 정리됐죠. 브랜스테튼 오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는 애 산, 받는 애 염기, 수소이온은 못해요. 예, 가능하죠. 좀 더 확장된 개념 맞지? 자, 3단원 복습 한번 해볼까요? 결합각 몇 도? 결합각 몇 도? 야,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됐어요? 몇 번째 칸? 둘, 셋, 넷, 다섯 번째. 됐어? 얘 결합각은 104.5도. 구분형. 결합각 몇 도? 얘는 산소에 달라붙었지만 요 중심원소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 방향으로 펼쳐 있는 것 같죠? 비공유 하나의 세 방향이니까 얘는 NH3의 모양과 같아져요. 그래서 얘는 약 107도가 되겠죠. 얘는 구분형이라고 이름 짓고요. 얘는 삼각뿔이라는 애로 이름 짓는 거예요. 자, 이게 3단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은 해보는 거야. 괜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NH3가 있었어. 더하기 H 플러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 NH4 플러스가 되죠. 결합각 몇 도? NH4 플러스. 그래서 내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얘제뿐만 아니라 이네가 3단원에서 해야 되는 분자의 구조나 이온의 종류 전부 다 정리해 드렸어요. 한 번쯤은 꼭 복습해 주세요. 자, 얘요. H 붙이고 H 붙이고 H를 붙여서 비공유 전자쌍. 그럼 여기에 수소이온이 가까이 다가오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낑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짝대기를 그려서 N에 동글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표시한 후에 H가 네 군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대괄호를 이렇게 치고 바깥에다 플러스. 됐니? 자, 결합각 몇 도? 107도.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돼? 중심원소를 기준으로 네 군데 공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 약 109.5도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됐어요? 이게 3단원의 내용이죠. 삼각뿔이었는데 정사면체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되니? 죽었으니까 저거가 얘는 삼각뿔이었는데 얘는 정사면체가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왕 루이스를 배웠으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배웁시다. 별표. 마지막이에요. BF3. 그렇죠? 이거 분자구조 할 때 BF3 많이 했었죠. 더하기 NH3. AB3라는 식이 나오면 얘네 둘 중에 하나예요. 짝대기를 그리면 얘는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BF3, NH3 합쳐지겠죠. 자, 결합각 몇 도니? 외워줘. 이거 외워줘. 자, 써볼게요. B라는 애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플로린 이렇게 붙거든요. 됐죠? 옥텟을 만족하지 않아요. 결합각은 120도. 삼각. 더하기 NH3는 H를 붙이고 비공유전자쌍. 결합각은 107도. 삼각뿔. 맞아요. 여기까지 3단원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볼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잘해주시면 3단원 쉬우니까.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둘이 합쳐져요. 그치?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생기고요. 여기에 N이 달라붙겠지. 그리고 F, H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럼 얘는 결합각이 몇 도가 될까요? 됐어? 그럼 여기 보세요. 분소를 기준으로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지. 근데 지금은 하나, 둘, 셋 질소까지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질소도 마찬가지. 원래는 이쪽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 둘, 셋, 네 방향으로 붙은 것 같죠? 그래서 얘는 109.5도로 변하는 순간이 돼버리는 겁니다. 삼연체 부족, 입체 부족을 가지겠죠. 됐어요? 얘도 입체고 얘도 입체예요. 전체가 다 입체고. 루이스의 3년기를 배워보는 이유는 3단원과 연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죠?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얘네 나중에 마더킹 문제를 풀 때도 요 관계식은 시험에 되게 많이 잘 나옵니다. 이 녀석은 꼭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괜히 첫 번째가 뭐라고? 누가 정의했는지 정의한 내용은 한번 좀 보셔야 되고요. 아레니우스는 수소이온과 OH를 가지고 있을 것. 그런데 가지고 있다고 다는 아님. 그렇죠? 이것도 팁을 하나 알려주면 수산화 이온처럼 보이는 OH 앞에 금속이 있어야 돼요. 됐네? 얘 OH처럼 보이는 애 앞에 비금속이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브랜스테트 로우리 세 종류를 알아주세요. 너 3년기 고를 수 있겠어? 양쪽성 물질 뭔지 알겠어? 짝산 짜정기 찾을 수 있겠어? 루이스 한 번쯤은 해봤습니다. 3단원과 연결되니까 이 녀석도 반드시 꼭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죠. 되셨나요?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시다.